네, 후기 임상 결과 긍정적으로 나온 일라일릴리 4.2% 현재 오르고 있고요. 3대 지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방향성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NH투자증권 압구정 WM센터 정우창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9월의 약세장 악몽이 지속될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입니다. 9월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 9월에 큰 조정이 올 거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전 방송에서 부장님께서 나는 계절성을 그리 크게 믿지는 않는다라고 언급해 주신 적이 있어서 오늘은 또 생각이 어떠신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8월 달이 뭐 아직 일주일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8월 달이 지금까지는 조금 월봉으로 나스닥, S&P 모두 상승입니다. 그래서 S&P, 나스닥 모두 4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9월이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건 또 8월 때도 그랬습니다. 8월부터 불안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8월에 결국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전략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유효했다. 지나고 나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은 한번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앵커님은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9월에 왜 떨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계절성도 그렇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변동성이 있는 요인들이 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FOMC라던가 여러 경제 지표들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 8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뭐 6월에도 있었고 계속 그런 변동성의 이벤트는 있었던 거고 9월 달에 아무래도 우연찮게 뭐 9.11 테러라든가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큰 하락이 있었던 뭐 우연히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좀 9월을 걱정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9월에 특별히 주식이 뭐 떨어질 이유는 사실 저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이제 토론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9월은 안 떨어질 거다. 제가 이 단언을 하는 게 아니라 9월도 여느 달과 마찬가지로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좀 자료를 띄워봐 주시면 이제 9월은 또 작년에도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기사들이 이번 올해 기사가 아니고 작년 기사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그동안 최근 한 3년, 4년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9월에 또 떨어질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지만 보란 듯이 9월 초반에 살짝 하락을 하다가 연말까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서 만약에 9월에 계절적인 하락이 두려워서 주식을 팔았다면 미국 주식을 다시 살 기회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도 이제 너무 과도한 불안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뭔가 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9월에 팔았다면, 그러니까 지난 9월에 팔았다면 다시 살 기회는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은 좀 비슷할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걱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조정이 살짝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네. 여러 변동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증시 하반기까지는 좀 탄탄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네, 그 어느 정도 8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뭐 아직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8월이 결론 난 건 아닌데 8월도 결국 S&P 나스닥 모두 상승을 했고 또 신고치 부근에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도 계속 미국 증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 엔비디아 때문에 뭐 AI 거품론이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거를 제가 좀 오늘 근거를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에 이제 과거 이런 그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와 실제 발표치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보면 정말 대단한 거는 2023년 이제 한 11빌리언 뭐 요 정도 됐던 게 이번 분기에는 한 45빌리언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2, 3년 사이에 매출이 4배 가까이 늘었다. 물론 주가도 그렇게 올랐지만요. 근데 보시면 엔비디아는 한 번도 이 분기 동안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상승을 했으며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가이던스보다 잘 나올 거다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만 이런 확정된 실적보다는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가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여러 요인들을 저희가 고려해 봤을 때 그 부분도 양호하게 가이던스를 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고 3분기도 좋을 것이다. 네. 네, 그러면 또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는 건데요.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뭐 엔비디아가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수치로 딱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네. 빅데이터 기업들, 요즘 클라우드 산업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보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 앵커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사실 지금 빅테크들이 AI, 우리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해서 결국 클라우드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이 빅테크들의 실적을 볼 때 클라우드 성장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그 빅3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성장률이 반등하는 그런 좀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이게 과거에도 뭐 20, 30% 성장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또 이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 39%, 그다음에 구글이 한 32% 뭐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는 대단한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빅테크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지금 나온 매출보다 지금 백로그라고 하는 수주 잔고는 이 매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AI가 실체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사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관련돼서 이런 언급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에는 한 24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조가 넘는 돈이에요. 한 분기에 그만큼 투자를 했다라는 건데 3분기에는 300억 달러, 이건 이제 40조 가까이로 늘리겠다. 뭐 알파벳, 메타, 아마존도 연간 단위 혹은 분기 단위의 이런 캐펙스를 계속 늘리겠다라고 어닝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캐펙스 투자는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데 대부분 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출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 GPU 수요로 직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현재 평가 어떻게 보세요? 밸류에이션은 괜찮은 상태입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조금 잘못 나오면 이거 또 급락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의 지금 기업 실적 시즌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실적에 비해서 조금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받던 기업들이 이 조금만 좀 미스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주가 급락이 나왔던 거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굉장히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PER이 지금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32배에서 한 33배 정도고요. 근데 이 매출과 이익이 50%씩 증가하는 기업이 PER이 32배, 33배다.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최근 5개년 평균 PER은 한 39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평균보다도 낮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봤을 때, 물론 조금 이 삐그덕거리는 부분에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치명적이지 않다면
이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최근에 조금 포착되는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 전인데 네. 이번 주 또 혹은 저번 주 이 글로벌 IB에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 발표 직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리서치를 해볼 텐데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추정하던 실적보다 더 좋은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시장의 예상에 준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밸류에이션도 괜찮고 글로벌 IB들이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한 $180 정도였거든요. 네. 오늘 엔비디아가. 네. 지금 목표 주가가 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면 되나요? 네, 제가 한 8월 초쯤에 엔비디아 투자에 대해서는 강세장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실적이 잘 나와도 네. 주가가 그러면은 그때 뻥 튈 때 팔아야겠다 이런 단기적인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가 있고 네. 그런 물가 발표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좋은 실적에 크게 흥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의도는 엔비디아가 이제 AI 거품론을 짚히면서 이 주가가 급락하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 결국은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 할 거지만 이번 실적 발표 모멘텀으로 한번 들어가서 잠깐 팔고 나와야겠다 이런 전략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물론 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또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또 개인적인 투자 의견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